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 방송은 말이죠, 다 JBS로 통폐합됐습니다. 종박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 무슨 국가 행사, 국제적 행사 이런 게 아니라 청와대 회의를 2시간이나 지상파 3사로 동시 생중계를 합니까? 이 월드컵 때나 가능한 이런 3사 생방송 아닙니까? 한일 월드컵. 예. 그다음에 김연아 예. 뭐 이렇게 금메달 도전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관련 회의가 예. 그 급이라는 얘기인데 예. 저는 절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지상파 3사 하면 KBS, MBC, SBS인데 지상파 4개 채널이죠. KBS1, KBS2, MBC, SBS. 그렇죠. 이 4사가 동시에 한 방송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월드컵 4강부터였습니다. 아, 그거는 뭐. 예. 그러니까 월드컵 중계를 KBS 1TV에서 했는데 네. 1TV는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KBS가 아주 손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4강서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아예 광고를 할 수 있는 ETV까지 다 이렇게 중계를 해가지고 모든 방송에 월드컵 중계 방송이 있었는데, 아니 박근혜 그 회의는 그거는 어떻게 그걸 생중계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사전에 예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날 아침에 네. 우리 노종면 방송제작국장께서 이거 다 중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촉이 좋으신데? 그래서 설마 이걸 중계 방송 하겠습니까? TV조선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하겠지만은 지상파 3사가 다 할까요? KBS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미 중계를 예고한 KBS 1TV조차도 이게 편성이 안 됐더라고. 그렇죠. MBC, SBS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는 3사가 다 중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쪽에서 이제 그 취재를 했을 때 예. 보니까 예. 19일 오전이에요. 19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KBS가 중계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는 3월 20일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고, 3월 19일 수요일에 오전에 결정이 난 것이다. 하루 전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KBS 쪽의 해명입니다. 예. 근데 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KBS가 직접 그 생중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KTV라고 있습니다. 알죠. 한국정책방송. 그렇습니다. 이었다가 최근에 이름 바꿨어. 국정홍보방송인가? 아니야. 국민방송으로. 아니, 국민TV가 작년 초에 이제 논의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놈들이 한국정책방송에서 이름을 국민방송으로 바꿨어. 그래요? 예. 이건 약간 좀 카피 냄새가 좀 나는데. 얍삽한 인간들 남의 회사 이름을 왜 갖다 써? 아무튼 공영방송 KBS가 KTV의 촬영을 받아서 이걸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니 그 KBS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굉장히 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뭐 똑같은 화면이면은 뭐 월드컵도 다 같이 받았었는데 그게 뭐 어떻겠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KTV는요 국영방송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샷을 잡는 거, 샷 잡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비판적 매체가 촬영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코딱지 파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KTV의 샷이라고 하는 것은 각하를 보기 좋게 잘 홍보하려는 그런 이미지 목적이죠.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KTV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또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런 KTV 화면을 그대로 받는다? 이건 뭐 그냥 국정 홍보 방송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비판적인 매체 이런 걸 떠나서요. 그날 당시 그 규제 개혁 회의 자체가 그 패널로 참석한 그런 게스트 자체가 이미 규제 완화를 바라는 그런 패널로만 상당 부분 구성이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 개혁,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위한 일종의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벤트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일제히 동원된 것 자체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진짜 같은 언론인으로서 야 이거는 정말 언론 사회 기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이명박 정권 때는 정권에게 불리한 기사를 안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KTV와 KBS 합쳐라. 합쳐. KTV가 이번 그 중계방송권으로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쟁 상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KTV랑 경쟁하고 있어요, 지상파들이 지금. 정말 참.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KTV였는데 이번 건으로 KTV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아마 좀 생겼을 겁니다. KTV 이게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전엔 어떤 형태였냐? 대한뉴스였습니다. 대한뉴스 만들던 그 스태프와 기구가 KTV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뉴스에서 뭐 정권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의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 정권 홍보 차원에서 냈던 대한뉴스. 대한뉴스의 후신인 KTV의 화면을 받아 쓰는 KBS. 이걸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방송이 유신시대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또 한 주간 동안의 미디어계 이슈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가기 위한 편법. 박 대통령의 암덩어리 비유를 인용해 규제 숫자가 아닌 개혁의 성과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부분적인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 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 환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규제 철폐 호소에 아이디어를 더하기도 합니다. 액티브X, 아주 액티브하게 X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민원 중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기도 하지만 구조 개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자동차 등록증만 첨부하면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부처 간 이견으로 해결이 어려운 요구엔 장관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금 저희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규제 해제 요청에 정부 측 답변이 미지근하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손톱 및 가시로 선정한 규제 중 일부는 풀기 어렵다고 하자 곧바로 박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손톱 및 가시라고 우리가 그럼 선정은 왜 했죠? 이미 대책이 있다는 장관의 답변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381로 이렇게 해가지고 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요? 네, 지금 이게 개설한 지가 모르면 없는 맞습니다. 정책이나 같아요. 대통령의 질문을 받는 건 장관만이 아닙니다. 전혀 그 준비를 못했는데 질문을 하셔서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뜨거웠던 토론만큼 규제개혁의 후속 조치에도 그 열기가 더해지길 기대해봅니다. MBN 뉴스 교문입니다. 또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6.4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을 국민의 공동재산인 공중파를 이용 공공연하게 생중계까지 하며 지원한 만큼 이에 대한 반론권을 야당에게도 동일 시간대, 동일 분량으로 편성할 것을 민주당은 해당 방송국들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국민과의 TV대화에 상응하는 반론권 보장의 일환으로 이회창 당시 총재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한 적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수시로 반론권을 빈번하게 요구하여 이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에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 3사, 종합편성 PP, 보도 전문 채널, 주요 포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미디어까지 동원하여 자신을 홍보하려는 부끄러운 행태는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상적인 중계방송 절차에서 벗어난 이러한 비정상적인 청와대 회의 중계는 이번 한 번으로 그쳐야 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와 소통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 지난 얘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국민 TV 이 이름 정하는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국민 TV라는 말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재작년 12월 19일 대선 직후에 네. 인터넷으로부터 물밑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솟구쳐 올라왔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한방송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된 TV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졌고 이 와중에 또 뉴스타파의 또 후원회원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아졌고요. 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데일리 TV 뉴스를 만들 그런 방송의 건설이 시급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하고 몇 분들이 이제 물밑에서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월에 준비위원회가 개성되고 2월에 발기인 또 설립 동의인 모집이 이어졌고 3월 3일에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이 국민 TV로 가자니 이 국민이란 표현 자체가 다분히 뭐랄까 약간 관 냄새가 나죠. 관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국민이란 표현 자체가 나라에 그 국적을 둔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그 우석훈 박사 같은 분은 이 국민 TV 이러면 안 된다. 시민, 뭐 인민이란 말은 쓸 수 없겠지만 네. 시민의 어떤 그런 가치가 담겨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했고요. 근데 시민 TV로 하자니 시민 방송이 있잖아요. RTV.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을 물색하다가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이 트루비전. 트루비전. 그 트루비전에 트루와 비전 띄면은 TV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트루비전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사내 공모를 거쳐서 트루비전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 그게 됐어요? 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그 좋은 국민 TV 그 이름을 왜 버리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식되어 있는 국민 TV 이걸로 밀고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또 힘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국민 TV로 결정이 됐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TV 이름을 확정 지은 사람은 이상호야 이상호. 네. MBC 해직 기자 이상호 기자. 예, 하여간 지금 국민 TV 이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정성껏 준비를 해서 4월 1일 드디어 개국을 합니다. 한 1년 지나면서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국민 TV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도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언론 자유를 보장해주고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해직 언론인 복직시키고 또 이 방송 장악, 음모 포기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은 이건 뭐 틀림없이 국민 TV의 존재감, 필요성 이런 것들은 줄어들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뭐 국민 TV가 살기 위해서 언론 환경이 뭐 어려워지는 거 이걸 바라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참 우려하고 걱정은 한 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방송을 쳐드시는 바람에 국민 TV가 많은 국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4월 2일 개국을 맞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 끝장 토론 이건 말이죠. 전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딱 하나 지방선거 용도라고 좀 봅니다.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 보면 말이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9년 동안에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왜 네, 트럭에서 네. 음식 조리해가지고 파는 분들. 네. 이런 분들 뭐 대부분 다 양심적인 분들이라고 전 보지만요. 이 9년 동안 불법이어서 몰래 영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청와대 규제회의에 들어가서 이 양반이 한마디 했더니 대통령이 해결하라. 10분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규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대통령이 선처를 베풀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안 되는 일이라도 각하가 한번 선정을 베푸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전지전능하신 각하. 이 각하의 존엄한 가치를 부상시키려는 그런 의도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생중계 있잖아요. 예. 그 생중계가 시청률로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나왔어요. 한 자릿수도 아주 미미한 그런 시청률이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그렇게 재미없는 걸 누가 봐? 재미가 없잖아. 게다가 무슨 그 뭐 싸움박질이라도 난다든지 네. 뭐 혹은 뭐 의견이 달라가지고 막 옥신각신한다든지. 아니 딱 그 대통령 주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 대통령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청률 올라가겠죠. 좋은 개혁도 그 좋은 개혁은 살려야 합니다. 아니 무슨 규제 내용과 그 필요성을 따지지도 않고 총량 줄인다. 이게 뭡니까? 전시행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거기서부터 드라마지.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검색어도 막 오르고. 네.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 그렇게 수시간 동안 생중계를 한 것도 문제지만 예. 그 못 본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TV조선 이 종편 많이 보시는 어르신들 예. 그리고 KBS 저녁 메인 뉴스 네. 이런 데서 또 아주 친절하게 예. 압축적으로 예.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잘 살리는 아이템만 뽑아서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날 저녁에. 예. 재방송하는 거죠. 네. 이 언론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어제 유일하게 뭔가 드라마틱한 장면이 딱 하나 있었다면은 장관이 말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끼어드는 거. 저요 잘은 모릅니다. 뭐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뭐 관련한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조차도 대본화돼 있다고 추정합니다. 저도 거기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뭘 아는 사람이 잠깐요 하고 끼어들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끼어드는 거 나 이거 대본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사실 저는 그 생중계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KBS가 가장 먼저 결정을 했고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거든요. 예. 그랬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네. MBC라든가 SBS가 예. 생중계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직 언론계에 퍼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 KBS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퍼진 상태에서 예. MBC는 언제 결정을 했는가 취재를 해봤더니 예. 19일 그러니까 하루 전 저녁 7시쯤이랍니다. 저녁 7시쯤. 그러니까 아침에 KBS가 하기로 결정하고 저녁에 MBC도 산자였다르라 이래버렸구나. 아니 누가 봐도 KBS가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하냐. 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누구라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녁 7시쯤에 예. 사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대요. 그러니까 MBC 내부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꽤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예. 제가 만약에 예. 방송 3사 KBS만이 아니라 네. MBC라든가 SBS의 노조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 KBS가 해? 그럼 예. 분명히 촉이 옵니다. 예. MBC하고 SBS 보도 경영진이나 간부들도 분명히 따라할 것이다라는 촉이 분명히 오거든요. 안 하면 개기네. 그렇죠. 이렇게 그 권력 쪽에다가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 나머지들 다 알아서 잘해줘야지. 안 해? 안 해? 이렇게. 저 같으면 예. KBS처럼 생중계하지 말 것을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예. 아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액션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약간 좀 이번 그 생중계 과정에서 벌어진 개인적으로 가장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거기라고 봐요. 예. 아니 경영진은 그런 판단을 당연히 하겠죠. 예.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과 예.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어떤 태도를 보인 경영진인데 예. 이걸 안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내부에서 뭔가 작동을 해야죠. 근데 유일하게 작동한 데가 KBS입니다. KBS 새노조에서 이 같은 결정이 됐다는 걸 알고 예. 성명서 내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당일날에도 피켓팅 벌이고 했는데도 결국 강행을 했죠. 예. 근데 KBS 말고는 그렇게 액션이 강하게 나온 데가 없습니다. 예.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예.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 예.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예. 제가 주간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한국경제신문 이 신문 한번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아 재밌습니다 그 신문. 이 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놈들은. 네. 아 이건 도대체 정경련이 대주주죠. 전경련이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규제를 싸구려 민주주의가 낳은 소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준법이 투쟁의 도구가 되는 나라가 돼버린 이유다. 이 준법이 투쟁의 도구가 된다. 이건 뭐냐면 준법 투쟁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준법 투쟁이라는 건 뭐냐면 법에 명기된 노동자의 권리 여기에 맞춰서 투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싸구려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준법 투쟁을 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권익을 없애야 한다. 이런 논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그 한국경제신문 대학가에 막 뿌려집디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나 저 국민대학교 내가 출강도 했었고 거기 대학원도 다녔잖아요. 예. 뭐 그냥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 또 아니 썩으려면 자기들끼리 썩지 왜 젊은 건각들한테까지 이 정신 그 건강을 해치고 말이죠. 그런 물량 공세를 또 하고 있군요. 예. 아이고 참. 뭐 동아일보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장관들을 향해 의식 개혁을 역설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모처럼 속이 다 후련했다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유신 때도 동아일보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도요. TV 생중계로 회의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이 나라가 왜 규제 왕국으로 불리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규제를 암덩어리 처부숴야 할 원수로 부르는지 잘 알게 됐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니조랄이다 니조랄. 아니 근데 니조랄이 예.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니조랄 몰라요? 모릅니다. 그게 아마 그 빈혈 치료제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욕을 하자니 그렇고 그냥 니조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피가 또 많이 모자란 것들 같아요. 정신이 없는 거 봐서는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조금 이게 3사가 동시에 어떤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예. 약간 시간차 순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SBS는요. 예. 당일 20일 당일 오전까지 예. 인터넷 편성표에 이게 없었어요. 아니 당일 아침에 아무도 없었어. 예. KBS도 없었고 MBC도 없었어.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취재를 통해서 예. KBS하고 MBC 정도는 하겠다라는 거를 예.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였는데 예. SBS 쪽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야, 우리 노종면 선배가 진짜 이 촉이 보통이 아닌 분이네. 귀신이에요, 제가. 아니, 아무도 모를 때 SBS도 중계할 것이다. 딱 이렇게 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도요. 예. 뭐 OBS를 비롯해서 TV조선까지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은 KBS, MBC, OBS, 뭐 TV조선 이렇게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SBS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SBS가 한다는 거를 민주당에서도 몰랐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정도로 SBS가 이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조금 그런 게 SBS 그때 당시 몇몇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 모르고 있었더만요. 모르고 있다가 안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예. 오후에선가 TV를 보니까 네. 하더랍니다. SBS에서. 그래서 막 자기들도 TV 보고 알았어. 욕을 막 하고 야 이것도 하냐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자조적으로 이 자조적인 웃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예. 아니 이게 관심을 기울였었어야죠. 예. 미디어오늘 그래도 취재에 응해주시는 SBS 분들은요. 예. 굉장히 좀 개혁적이고 이런 마인드가 괜찮으신 분들인데 예. 그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예. 누가 합니까? 예. 문제 제기를 해야지 당연히 하지 말라고 계속. 지금 뭐 항의의 글들이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듬 치료제라고 합니다. 니조라리. 예. 야, 이 새끼야. 너도 비웃었지, 이 새끼야. 예. 어떤 분은 무좀 치료약이라고 그러는데. 무좀은 아니에요. 예. 그 새끼가 갑자기 보고 싶네. 예. 뭐 하고 있나, 이 새끼. 요즘 조용히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니조랄. 예. 참나.
지금 우리 국민TV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TV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색다릅니다. 네, 지금 9층에서 국민TV 뉴스K 리허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제 9층에서 6층까지 라인을 이어가지고 TV에 네. 연결을 해서 지금 저희 국민TV 뉴스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부경 PD가 지금 이 PPT 형식의 브리핑. 저분이 장부경 PD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 방송 아나운서 하다가 이제 국민TV 뉴스 PD로 또 합류했는데, 네. 예. 일단 아주 지성과 미모가 넘쳐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박근혜 정권의 기가 막힌 방송 장악, 그리고 장악당하는 방송사 관계자들. 난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 진짜 무슨 생각으로 정권 눈치 보고 노골적으로 찬양하냐고, 노골적으로 줄 서냐고. 그러니까 저는 유심히 제 개인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결정하기로 한 순서 있지 않습니까? 예. 전 그게 아주 재밌더군요. 예. KBS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 MBC가 했고 SBS가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 예. KBS는 이건 이제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김종국 사장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김종국 사장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가장 긴장하면서 바라본 사람이 누굴까? 예. 저는 길환영 사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이게 김종국 효과가 있었구나. 김종국 사장도 정권에서 봤을 때는 별로다. 이렇게 하고 날릴 정도면. 네.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충성과 함께 굴종을 했던 김종국도 날렸는데. 그렇죠. 예. 근데 길환영 사장 입장에서는 네.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뭐 그런저런 해석들이 KBS 분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결정을 한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KBS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예. 그냥 한 얘기는 아니구나. 굉장히 좀 빠르게 결정을 한다. 왜냐하면 MBC하고 SBS가 입장 표명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KBS가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것도 KTV 화면을 받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본인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다. 예. 저는 이걸 느꼈고. 아이고 예리한 분석입니다. 예. 두 번째 MBC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MBC는 화들짝 놀란 거지. 화들짝 놀랐다. 왜냐? 안광한 사장이 딱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종국이 형님을 내보내고 이 광한이 형님께서 이제 됐는데 나름 이제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생중계를 김환영 형님께서 하시거든? 충성 경쟁에서 밀린 거야. 그러니까 안광한 사장이나 KBS가 보기엔 KBS가 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겠어요. 기습당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19일 저녁에 이제 공지를 한 거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버틴 게 SBS라고 보는데 SBS는 솔직히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인맥이 많습니다. 뭐 이남기 전 청와대 수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K와 M이 하는 걸 보고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왜냐? 자기만 빠지기에는 애매하거든. 그렇지.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보니까. 최동욱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죠. 검찰을 상대로 한 최동욱 효과죠. 까불어? 정권에게 불리한 수사를 해? 야, 너희들도 바지 벗기는 수가 있어. 이 신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 이후에 검찰 조직이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그렇습니다. 권력의 개가 되는 거 보십시오. 이건 진짜 이게 솔직히 우리 사회에 이런 먹물들, 엘리트들 다루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박근혜식이라면은 이런 거죠. 시범 케이스 하나 골라가지고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줄을 섭니다. 이 땅에 이 양식 없고 지각 없는 이런 엘리트들 길들이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한 놈만 패면, 한 놈만 길들이면 그렇죠. 뭐 그냥 바로 이것이 차렷 열중실시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제가 지금 그 순서 얘기하면서 KBS 길환영 사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무슨 속보가? KBS 관계자가 또 저한테 문자를 때려주셨는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인가?
방송 애청자입니다. 애청자세요. 애청자인데 예. 지금 KBS에서 예. 이 생중계와 관련한 그런 논란 말고요. 예. 봄 개편을 앞두고 봄 개편. 고성국 박사 우리 고 박사님. 우리 또 고성국 박사님, 예. 성국이 형님 예. 을 시사 프로 MC로 기용을 하려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때문에 아하. 이게 내부에서 좀 문제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 오늘 노사 공방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사라 하면 그 노는 KBS 새노조. 그렇죠. 새노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노조와 새노조가 같이 이제 공방에 참여하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오늘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건 자체가 본 개편도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고성국 박사의 시사 프로 MC 기용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갑자기 오늘 KBS 경영진 쪽에서 네. 공방위를 일방적으로 결렬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성국이 형 기용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밖에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KBS 새노조 쪽에서는 역시 이제 다음 주 피켓팅에 돌입을 하면서 성국이 형님을 막겠다. 막겠다. 네. 지금 이런 입장인 걸로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 기란야 사장께서도 이번 본 개편을 계기로 MBC보다도 확실한 색깔을 내겠다라는 종박에 그런 방침을 외길로 가시겠다. 정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막 드네요 지금. 제가 지금 1997년 5월 20일자 한겨레 기사를 펼쳤습니다. 네. KBS 제2텔레비전 추정 60분의 진행자 고성국 씨가 97년 5월 17일 방송을 끝으로 물러나고 전인석 아나운서가 새 프로그램 진행자가 됐다. 고성국 씨의 중도 하차는 지난 6일에 열린 KBS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노조 쪽이 고성국 씨를 방송계 내에 김현철 씨 인맥이라며 교체를 요구하자 회사 쪽이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97년 기사에 이게. 97년에 이미 한번 고성국 때문에 공방위가 열렸어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박근혜계가 아니라 김현철계여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계로 분류가 되면서 그때 당시 KBS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그렇죠. 네. 아이고 우리 성국이 형님 그 YS 때는 김현철계고 지금은 또 박근혜계가 되셨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이 정권 때마다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시는지 그래요. 그 양반이 그 대선 무렵에는 적어도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보면 네거티브를 다른 후보보다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대신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쓴 책이 제가 알기로는요. 여야의 어떤 후보보다도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자기 일기책까지 있어요. 저는 박근혜 후보가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발언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건 분명 오버된 제스처죠, 그거는. 예. 시사평론가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방송계 쪽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친박 아니냐. 예. 제가 알기로도 그때 당시 CBS에서요. 예. 김현정의 뉴스쇼에 네. 패널로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고성국 박사가. 예. 근데 요즘 그 자리 전 미디어 오늘 기자 김성환 선생이 하더만요. 네, 예. 김성환 선배가 그걸 하고 계시죠. 예. 근데 그때 당시 CBS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네. 친박 쪽 사람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빼야 된다라는 게 이 평피디들 사이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러셨더라고. KBS 노동조합이 내놓은 성명입니다. KBS 노동조합이면은 지금 구노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씨가 누구인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현 정권에 대한 노골적 지지를 표시해온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대표적 친박 평론가다. 이 같은 전력으로 지난 대선 이후 YTN, OBS, 불교방송 노조로부터 출연 정지 요구를 받기도 했다. KBS에서도 지난해 고성국 씨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다. 고성국 씨는 지난해 봄 개편에서 KBS 1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MC로 낙점됐다가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KBS 입성을 하지 못하는 등 이미
공영방송 MC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건은 제가 잘 알죠. 예. 지난해 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예. 라디오 개편 당시에 실제로 고성국 씨 이름이 올랐었고요. 예. 상당히 좀 무게감 있게 추진이 됐었는데 예. 그때 당시 라디오 PD들과 KBS 새노조 이런 데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쪽에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고성국 씨를 일단 양보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이 이름이 개편 때 거론이 되지 않다가 예. 갑자기 이번 개편 때 정확하게 1년 뒤에 다시 이제 확실하게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김종국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김종국 효과. 예. 저는 이 김종국 효과가 앞으로 상당 부분 지상파 방송사라든가 이런 쪽에 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또 저하고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가요? 사실 이 양반은 이명박은 싫어했어요, 확실하게. 아, 그렇죠.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또 예리했습니다. 자, 그런 인연으로 가깝게 지냈고 또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소개를 해가지고 나오도록 한 바도 있었는데 재작년 총선 즈음에 제가 SBS 라디오 나갈 때 복도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고 박사한테 내가 출마하는 게 타당하겠냐? 제안이 있긴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나가야 된다. 오, 이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뭐 그러더니 나중에 자신의 동생이 정치기획사를 하는데 여기다 맡겨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절 도와주시는 분들께 고성국 박사 이분이 동생이 기획사를 하는 모양인데 했더니 알아보니까 거기에 주 고객들이 새누리당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결정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고성국 박사가 여러 방송 나가면서 날 씹고 다니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냥 한 명의 고객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치기획사에 정치인이 뭘 맡기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 됩니다. 그렇죠. 억이 넘어가요. 그 사실상 전담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30명을 했다 30억을 버는 거야. 그렇죠. 최소. 예. 물론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물량을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 박사님은 출마하라고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출마하고 나서 그냥 씹고 다니는 거야. 정치를 아무나 하냐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평론가라고 보진 않고 그냥 영업을 뛰시는.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고성국 박사님하고 그 목동 근처에서 커피를 한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인연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그때 CBS 출연하고 계실 때고 저 역시 CBS 아침 방송에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당시 고성국 박사님이 KBS 1라디오 열린 토론이라는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나가서 친야 성향의 평론을 했었어. 상대편에는 김진.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하고 완전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웠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김진 위원 칼럼 중에 북한하고 전쟁해도 서울에 미사일 몇 발 떨어져도 그냥 몇십만인가 몇백만밖에 안 죽는다는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희생은 각오해야 된다라는 칼럼을 써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성국 박사가 김진 그 칼럼을 얘기를 하면서 그 칼럼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주제 가지고 그 토론회 때 싸웠거든요. 엄청나게 김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중간에 이제 KBS PD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토론 내가 잘 봤다.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뒤에 행보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죠. 고성국 형이 적어도 2011년까지는 괜찮았어. 방송도 정말 괜찮았어.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아주 난리 썼었어요. 굉장히 각을 세우고서 비판을 많이 했었죠. 자, 근데 하여간
그런 성국이 형이었는데 말이죠. 예. 안타깝게. 근데 우리 성국이 형이 말이죠.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가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성국이 형이. 네. 근데 거기 모임에 어떤 분이 막 조국 교수를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임에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분이. 네. 근데 그분이 말이죠. 막 조국 교수를 비난하면서 조국 교수가 과거에 뭐 이렇게 시국 사건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옥살이도 하시고. 그 당시 뭐 조국을 수사했던 검사 이야기인데 조국이 나쁜 놈이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수사했던 검사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수사했던 검사가 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밖에다 얘기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으로는. 그래요? 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우리 그 성국이 형한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성국이 형까지 바닥을 손으로 딱 치면서 그 검사 어떤 새끼냐고. 그 새끼네 찾아가서 요절을 내야 되겠다고. 우리 성국이 형님이 수사 상황을 갖고 말이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 누구야? 어떤 새끼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성국이 형님이? 성국이 형.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움찔했던 거야. 움찔할 만하네. 예.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그 새끼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랬다는 거야. 그지 성국이 형님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국이 형님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괜찮았어. 이거 그쵸. 중요심도 있었고. 그럼요. 저랑 커피 마실 때만 해도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요. 누가 자꾸 이렇게 그 새끼는 고성국이다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라고 있어 이분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예. 절대 아니고요. 예. 여기 나왔잖아. 지금 여기 고성국 박사님한테 그 새끼가 혼났다고. 그렇습니다. 예. 고성국 박사님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요. 그 새끼가 또 우리 조국 교수한테 상당히 열폭을 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저도 얼핏 전해 듣기로 조국 교수님한테 그렇게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께서 변호사분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두고두고 짚고 다니는구나. 야, 그 새끼가. 제가 봤을 때 참 비교 대상도 안 돼. 야, 이 새끼야! 어디 조국하고 비교를 하려고. 조국 교수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려고 이 양반이 지금. 아니 귀여워라도 어떻게 조국 교수한테 귀여우려고 그래. 이 새끼 정말 웃긴 새끼예요. 그래요. 오늘 재밌다 방송. 참네. 저희 광고를 좀 듣고 오셔야 돼. 네. 오늘 계속해서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지선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 라디오가 국민라디오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을 위해 그동안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민TV 라디오는 이제 4월 1일 역사적 TV 개국과 함께 방송 명칭을 국민라디오로 변경합니다. 라디오는 국민라디오, TV는 국민TV.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의 두 방송 매체는 한국 언론 변혁의 진정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새로운 이름 국민라디오를 기억해주세요. 국민라디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 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판도 걸려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분은요 국민일보의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런 모든 성도들의 어떤 성도들을 설득해서 안 한다는 것을 국민일보 언론, 이 나라의 언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신문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갖고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거 하게 되면 교회가 잘못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이런 신문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갖고 천문학적인 그 지원을 하고 여기 했어요. 근데 그런 분을 지금 와갖고 잘못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고 우리가 난도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그분이 국민일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욕먹고 온갖 그 시련을 겪은 걸 생각하게 되면 25년입니다. 25년 동안을. 그거는 젊은 기자들은 잘 몰라요. 조용기 목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국민일보 사장으로 최삼규. 그렇습니다. 제4대 노조위원장이. 4대인가요? 예. 91년인가 그 노조위원장 했어요. 노조위원장. 당시에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울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네. 국민일보가 조용기 목사 일가의 그 신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용기 목사 일가의 신임을 받지 않고서 국민일보 사장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렵죠. 노조위원장 하다가 이렇게 또 사장까지 하시네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국민일보 그 사장 되고 난 다음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멘트를 날리시더만. 아주 배꼽을 잡았어요. 조용기 목사 비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디어오늘 기자가 물어보니까 국민일보 만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신문사 경영이 쉬운 일이냐. 교회 돈 들여서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조용기 목사가 이런 저간의 이런 우려들을 다 뿌리치고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신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숭고한 의지로 결국 국민일보를 만들어서 25년 동안 이렇게 뒷받침했다. 이런 분이 온갖 억측과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식 인터뷰에서. 예, 공식 인터뷰에서. 그것도 다름 아닌 미디어오늘 기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사실 그 인터뷰 하기 전에 내부에서 약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임 사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거절하지 않는 이상 일단 기본적으로 오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삼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인터뷰를 하겠다 그랬고 다만 이제 최근에 그 국민일보가 저를 또 고소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사인에 그때 당시 그 장로 모임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그런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모임.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불륜,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시사인에 칼럼을 썼었는데, 예. 이제 청탁을 받아서, 예. 그 국민일보 기사가, 예.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은 그거 아닙니까? 엇갈리는 그런 주장과 이해가 있으면, 공정하게, 입장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시비비도 가려야 되지만, 예. 시시비비가 가리기 만약에 애매한 그런 사안이라면, 입장이라도 균형을 갖춰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게 보도의 원칙인데. 그렇죠. 국민일보는 그때 당시 순복음 쪽의 입장, 그것도 아주 강경한 법적 대응을 밝힌 입장만 기사가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 기사는 문제가 있다. 예. 라고 이제 지적한. 예. 정말로, 톤이 세지도 않았고, 정말 그냥 기본을 지적한 그거였는데. 예. 그거를 이제 또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아하. 제가 이제 또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았죠. 아, 그래요? 예. 야. 근데 그게 예. 그 조사를 받을 때 예. 이 질문 비슷한 걸 했습니다. 예. 저한테. 예. 아니, 또 순복음하고 뭐 그러니까 순복음 측 입장을 내보낼 수 있지 않냐. 예. 그렇게 저를 조사하는 경찰이 물었는데 네.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예. 국민일보가 순복음 교회라든가 조영기 목사의 기관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국민일보는 언론이다, 언론. 예. 종합일간지 언론이다. 예.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최상규 신임 사장 인터뷰를 보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일보가 하나의 독립적인 언론이기 때문에 예. 보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 신임 사장님께서 예. 조영기 비판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바람에 예.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국민일보는 조영기 목사와 관련한 재정비리 의혹이 나올 때 불리할 때는 침묵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조영기 목사에게 우호적인 그런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대서특필합니다. 심지어 파리의 나비 부인 그 사람 인터뷰 조영기 목사하고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 그 말한 사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죠. 그 책을 낼 당시에 조영기 목사하고 단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묘한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에 있으면서 조영기 목사가 자기한테 자기가 정관 수술을 한 상태인데 이걸 풀어서 너에게 아이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파리의 나비 부인 정기선 씨가 그때 밝혔어요. 네. 육성이 있습니다. 공개가 네. 됐고요. 네. 고칠 수가 있죠. 나한테 뭐 하면은 예. 자기는 예. 저거를 정자를 예. 뭐라고 그랬대요? 그거를 수술했다고 그랬어요. 아, 정관 수술요? 정자 예. 수술을 해가지고 무슨 여자들하고 그랬을 때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예. 안 먹어도 되는데 예. 그때 이제 한참 더 갔을 때 네. 내가 너한테 애 하나 주고 싶은데 나중에 예. 더 가면 자기가 또 다시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정관 수술이라는 게 한번 했다가 다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능한가 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얘기 한번 한 건 예, 있어요. 그 가령 몸을 벗었을 때, 옷을 벗었을 때, 가령 신체 특징의 뭐 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는, 예. 내가, 그런 것이 없어, 특별하게 나온 거는 없었을 걸로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조영기 목사하고 단둘이 만날 수가 없다. 갑자기 그 목사님을 내가 언젠가 못 만나서 만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서울에 이렇게 좀 만나려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그 시스템이더라고요. 순복음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도대체 이게 거짓이야 진실이야. 이게 분간이 안 갈 때는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무게를 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면 톱으로 달았어요. 조영기에게 유리하다고. 네. 이게 제정신인 신문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민일보의 그런 조영기 목사라든가 순복음 교회 관련 부분 보도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그런 기사였는데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거죠. 예. 혹시 이 인터뷰를 못 보신 분들은 미디어오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거기에 예. 동영상도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보시면 예.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실 겁니다. 예.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그래서 사실 그런 형사고소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니 편집국장을 지금 형사고소를 한 매체의 사장을 우리가 인터뷰를 왜 해주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저는 대인배.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국민일보가 계속해서 이 조영기 목사와 관련된 이런 보도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신임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국민일보의 어떤 지면 변화, 개혁 이런 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서 취재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사이트와 신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건데 최삼규 이 신임 사장 인터뷰가 온라인에서만 나가고 이른바 그 주간 신문에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인터뷰인데 왜 신문에 안 냈습니까? 통상 그리고 사장을 인터뷰하는 거는요. 그렇죠. 예의상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 인터뷰이기 때문에. 근데 안 냈어요. 안 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뭔데요? 왜냐하면 그 조윤호 기자가 저 미디어 문화부 소속인데 국민일보 이제 출입 기자입니다. 원래 그 미디어 문화부장이 민동기 기자였잖아요. 지금 부장 누구예요? 부장은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아마 3월 안으로 발령이 날 건데. 조윤호 기자가 최삼규 국민일보 신임 사장을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가 끝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최삼규 사장께서 조윤호 기자한테 그냥 선배가 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선배가 주는 거다 언론계 선배가 주는 거다 라는 멘트를 날리시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더랍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그건 돈이겠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돈이죠. 그래서 조윤호 기자가 이건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거기서 약간 좀 실랑실랑을 하다가 결국에 나왔죠. 그래서 회사로 복귀한 다음에 국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그거고 그건 나중에 이제 진상을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인터뷰 기사를 작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바로 이제 온라인에 인터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만약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돈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윤호 기자한테 다시 이제 제가 취재 지시를 내립니다. 이거 기사로 쓰겠다고 국민일보 쪽에 통보를 하고 인터뷰 기사는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해줘라. 왜냐하면 만약 그게 돈이라고 판단이 나서 최삼규 신임 사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가는데 또 별도로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가는 거는 저는 상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일보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조윤호 기자가 국민일보 노조에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 노조 쪽에서 한마디로 뒤집어진 거죠.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국민일보 노조 쪽에서 최삼규 사장한테 바로 어필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근데 최삼규 사장이 바로 어필을 받고 조윤호 기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그래서 정확한 워딩이 이거였답니다. 미안하다. 무언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돈이 아니라 그 국민일보 사옥에 그 뭐 빵집이 있나 봐요. 빵이나 케이크 교환권이었는데 그거를 오해를 한 것 같다. 내가 웃은 이유는 뭐냐면요. 선배가 주는 거니까 받아. 그래가지고 준 게 빵이야?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니 무슨 신문사 사장이 뭐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아니 뭐 빵을 갖고 생색을 내. 그래서 조윤호 기자한테 자기는 그런 거였는데 뭔가 오해를 한 것 같고 그런 오해를 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윤호 기자도 일단 거기까지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윤호 기자를 따로 불러서 네. 정확하게 돈이었는지 확인을 했느냐. 네. 근데 통상 그 얘기를 저희 이제 편집국 부장들하고 아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고 이거 돈이야 아니야 이걸 확인하기 쉽지 않지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 통상 그걸 확인하는 선수는 없죠. 예. 그래서 통상 그거는 그리고 예.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조윤호 기자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통상적이라면 예. 저 같다면 예. 이거 아니다 돈 아니다. 예. 교환권이니까 예. 부담 없이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뭐 어찌됐든 예. 그건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봤어요. 예. 실제로 예. 그 교환권이 있는지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요. 실제로 그 경영진이라든가 사장 아니 있겠지. 그리고 저기 뭐 식권 비슷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장이 이 외부 인사들한테 예.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오셨을 때 주곤 했답니다. 예. 그래서 최삼규 사장이 하는 얘기가 전혀 또 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예. 그 기사를 일단 쓰지는 않기로 최삼규 사장의 얘기를 일단 믿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동이 한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소동이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예. 최삼규 신임 사장 인터뷰 기사를 지면에 예. 그것도 배치를 크게 해서 내보내는 거는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론사 사장 인터뷰를 하고 예. 지면에 미디어를 지면에 내보내지 않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진짜 그게 빵 교환권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빵 교환권인데 이거 내려가서 좀 드시고 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빵 교환권인데 선배가 주는 거니까 받아.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그거를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반박할 만한 증거나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최삼규 사장이 얘기한 거를 100% 믿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명쾌히 납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직도 조금 미심적인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규영 어떻게 빵 교환권으로 생색을 내죠. 선배니까 선배가 주는 거니까 받아. 아무튼 국민일보 사장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런 아주 크나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또 미디어 토크 청취자분들에게 보고를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게요. 뭐 그런 상황은 상황인 거고요. 이번 같은 날 기자협회보 신문이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는 최삼규 신임 사장 인터뷰가 한 바닥에 실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지면에 전혀 실리지 않아서 아무튼 뭐 본의 아니게 최삼규 사장한테는 결례를 범한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배로서 아량을 베풀려면 민동기 취하해. 뭐 무슨 짓이야 이게. 기자가 기자를 고소하나? 기사 갖고? 그렇죠.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어. 저도 이런 아량을 배포를 가지고 국장질을 하는데 사장께서는 좀 더 통이 좀 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국민일보의 현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조용기 일가 신문으로 인증한 거야 스스로. 정체성이 어떠한 건지. 아니 정말 그 인터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저는 언론계 선배고 이러신데 요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요. 선배가 주는 거니까 맞춰봤더니 빵 교환권이야. 만 수백만 원짜리 빵 교환권인가? 아니 뭐 그러진 않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편파, 왜곡 보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편 사업자의 재승인이 의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야당 추천 의원들은 이번 심사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됐다며 퇴장했습니다. 방금 보도는 종편 못지않게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 YTN. 너나 잘하세요. 한편 종편 재승인을 해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우리가 전례 또는 우리 기준에 있어서
하나도 그 위반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뻔히 알기 때문에 다 맞춰가지고 다 해결될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그 평가를 개개인의 그 문제도 여러분 그 나오면 되게 누가 했는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좀 나중에 발표 다 백서로 다 할 거예요. 공개해야 된다는 거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떳떳하다. 이 얘기 꼭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뭔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말 많고 탈 많은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하러 그 심사를 합니까? 이렇게 통과시켜줄 게 뻔했다면은. 아니 근데 저는 그거도 그거지만 이게 형식적인 심사를 하더라도요. 저는 무언가 최소한의 잠깐만 지금 왜? 우리 와이로님이 빵상 아저씨네. 최삼규니까 빵삼으로 합시다. 빵삼. 참. 우리 삼주영 아주 초촐하신 분입니다. 선배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기풍을 보이시려고 빵 교환권을 내미신. 아니 사실은 이것도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그때 당시 이제 조윤호 기자가 직접 이제 취재 기자로 인터뷰를 하러 갔었고. 우리 또 사진하고 영상을 담당하는 이치열 기자. 멀티미디어 팀장이 있습니다. 그 촬영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이치열 팀장 얘기가 아니 미디어오늘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여과 없이 발언을 하셔서 동영상까지 찍고 있는데 자기가 걱정이 될 정도로 발언의 수위가 정제되지 않아서 우리 멀티미디어 팀장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조상훈 우리 국민TV 사무국장 국민일보에서 해직된 조용기 일가에게 맞서 싸우다가 그 양반한테 이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썩소를 짓다 보니 뭐 많이 알고 짓는 썩소였습니다. 자, 종편 이야기. 종편. 사실은 저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그런 심사를 하더라도 뭔가 구색은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이거는 이건 사실상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김충식, 양문석 퇴장을 하기 전에 이건 범죄 행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니 근데 양문석 형은 뭐 고소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뭐 대체 뭐가 문제길래?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정말로 일단 간단하게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간단하게 몇 마디면 이게 끝납니다. 자, 종편 3사 지금 이번에 재승인 허가를 받은 TV조선, JTBC, 채널A가 출범할 때 발표한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후퇴한 사업 계획서를 이번에 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방통위라든가 심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후퇴했냐. 이렇게 문제를 하면서 재승인 심사를 조건부를 내든가 안 하면 되는데요. 거뜬히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고요. 그리고 감점 적용도 유예했다는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뭐 복잡한 것 같아요. 뭐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뭐 맞아가지고 뭐 거뜬히 통과 이런 아니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상파들도 제어가를 받습니다. 제어가를 받는데 거기에 동일 선상에 이를테면 방송 공정성 가지고 지적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50점 감점을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편도 똑같은 사안에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게 통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사안인데도 지상파보다는 감점 점수가 낮게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적을 받아도 감점이 낮은 거죠. 특혜네. 그렇죠. 이건 사실상 특혜죠. 이런 식으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이런 점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면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예. 의결을 거부하고 예. 퇴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게다가 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 제가 앞서서 이제 양문석 위원이 예. 누군가를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게 팩트인가요? 예.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를 고소하겠다. 아, 맞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편 심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재승인 심사를 하는데 채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채점표를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이 이걸 보고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종편 재승인할지 말지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야당 위원들한테 채점표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채점표를 봐야 뭘 승인을 시키건 말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안 줘?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는 거였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재승인 심사를 하라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심사 어떻게 해? 심사 못하죠. 그거. 양문석 위원, 야당 추천위원 이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한테다가 내놔라 했더니 밑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양문석 밑에 있는 이 사무처가 끝내 거부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채점표도 못 보고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나온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여당 추천위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해서 종편 재승인한 거예요. 그냥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험한 말이 나오는 거죠.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예. 범죄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또 날아가신 경제 형님께서 그 김충식 그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자 부위원장이죠. 예. 지금 이제 끈이 좀 떨어지셨는데 예.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건부 재승인을 집행유예에 비유를 했고 2010년 총편 4사 선정을 범죄적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경재 위원장이 네. 과도하게 허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동의를 하겠는데 범죄 기간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게 아니냐. 네. 그러면서 속기록을 계속 쳐다보면서 속기사를 쳐다보면서 범죄라는 표현을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아직 이 속기록이 예. 공개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뭐 됐는지는 모릅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쓸 게 아니고요. 이런 표현을 신경을 쓰실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과정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TV조선이 개국할 당시에 우리는 보도 편성을 한 25%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25%가 최대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종합 편성 채널이 뭐예요? 오락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보도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이게 종합 편성 채널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도 편성 비율이 말이죠. 38%입니다. 앞으로 더 느리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25%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혀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38%가 아니라 앞으로 2014년 보도 편성 계획을 47.6%로 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해놓고 더 잘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재승인 허가 위반 사안이죠. 그렇죠. 예. 이거 저 재승인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조건부도 아니죠. 조건부도 아니죠, 이건. 그냥 재승인 해준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 지금 조선일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아니 당장 대통령이 자기 사주한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찬사를 했고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 대선 이 종편의 활약으로 박근혜 정권에게 유익을 끼쳤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니들이 우리 시비 걸어봐야 소용없다. 아니 너희들이 종박방송인 우리를 건들 수 있어? 못 건들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진짜 웃긴 게요. 예. 저희 박장준 기자가 있습니다. 예. 방통위 출입하고 이 건을 주로 이제 핸들링했던 그런 기자인데. 예. 그 심사위원회 총평을 보면은요. 예. 부실한 이행 실적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낙제 점수에 가까운 그런 낙제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예. 점수는 다 합격 점수를 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분야, 방송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 및 방송 기술에 대한 투자 등 방송 사업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이행 실적이 미흡하다. 미흡하다는 거야. 그러면 허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허가를 해줬고 또 하나 웃긴 게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에서는 종편 3사 모두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부족하다. 그러면 뭐 어느 조건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조건부 승인을 하든가 아니면 승인을 내주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승인을 내줬단 말이죠. 사실 뭐 조건부라고 해도요. 조건부 승인은 승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의미한 건데 조건부라면 뭐냐면은 야 너희들 똑바로 해. 똑바로 하라는 경고죠. 근데 그 조건부조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건부라는 수식어조차도 붙이지 않고 재승인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그 오늘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일보가. 뭐냐 하면 시사 보도 비율이 높아진 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저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사 보도에 특화된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보도 시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민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민망하지. 보도 시사에 특화된 종편이라. 그걸 만들어냈더라니까 보니까. 아니 모순이지. 종합 편성은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한 게 종합 편성인데 보도 시사에 특화된 종합 편성? 아니 보도 시사 특화할 거면 뉴스 채널 하지 YTN이나 뉴스와이 같은.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YTN이나 뉴스와이도 보도 시사로 특화된 종합 편성 채널이라고 자기네들도 할 수 있어요. 글쎄 말이야. 보도 PP가 아니라 아니 말을 갖다가 참 저 이게 그걸 보면서 정말 애쓴다. 조선일보. 왜냐하면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지. 종박으로 특화된 종편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래. 그렇습니다. 진실을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그 조선일보를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게 조선일보였어요. 왜냐? 중앙일보가 종편 재승인 난 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오늘 기사를 보시면은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자기네도 좀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민망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요. 양문석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야당 의원들이 중도 퇴장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기사에 언급은 해놔. 근데, 중앙일보는, 이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보도 비율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해줘요. 언급을 해줘요. 근데 조선일보는 장밋빛 그러면서 보도시사에 특화된 종합편성 그런 성과를 뭐 인정받아 이런 식으로 막 쏘나요. 참 그것도 이면 아주 그냥 머릿기사로. 왜곡 편파 보도로 특화된 종편이라고 하지. 저는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 너무. 아이고 우리 조선일보 참 애씁니다.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밥을 정말.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준비하신 이슈 가운데 저 사실 이게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진보 언론에게 삼성은 무엇인가? 사실 뭐 이 건은 경향신문 사건 때문에 이제 발생한 그런 건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 미디어 오늘 기사를 연이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소개하실 경향신문이 경향신문 편집국이 아니라 광고국이 그렇죠. 송경동 시인에게 삼성 비판 글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이거를 취재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취재 지시를 내렸고 기사를 쓰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전에 그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경향신문 내부에서 예. 삼성과 관련된 그런 기사를 가지고 예. 논란이 좀 계속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건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계속 그 논란이 좀 제기가 되다가 예. 이번 건이 터졌는데 예. 이건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쯤에서 한번 네. 좀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AS 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알리는 광고를 국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려고 했는데 일간지들이 외면 또는 단가 부족 등의 이유로 광고를 게재하는 데 실패했다. 네. 이런 기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단가 부족. 돈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모은 돈이 한 500만 원 돈 됩니다. 네. 500만 원 돈. 이걸로는요. 일면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 다음 면에 하단 광고 다 낼 수 있습니다. 내죠. 웬만하면. 네. 예. 심지어 유력 일간지. 그 유력 일간지 중에 한 군데 이야기입니다. 광고, 하단 광고, 일면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하단 광고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자 아는 출판사에다 연락해가지고 한 20만 원만 내라. 실어주겠다. 광고가 비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0만 원만 내라. 그럼 내주겠다. 그러니까 뭐 날마다 돌아오는 기회는 아니지만 기회만 잘 잡으면은 20만 원이면 하단 광고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500만 원 모았어. 게다가 또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그 모은 돈으로 조성한 광고 대금은요 싸게 해줍니다. 그러면 삼성 비판하는 광고만 아니었으면 일면에도 실릴 그런 광고였는데 삼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간지가 외면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진보 언론도 포함되죠 거기? 포함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도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담이긴 합니다만 예.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편집국 기자들이. 예.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일면에 실어주는데. 아. 뭐 일간지가 아니니까 저희는. 삼성 광고는 안 받는구나. 저희는 안 받습니다. 예. 이미 삼성과는 예.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요. 예. 광고를 미디어오늘 지면에 안 실은 지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삼성을 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이 건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광고 안 받는 언론이 건강한 언론입니다. 삼성 쪽에서 줄 생각도 안 합니다. 줄 생각도 안 한다. 조져가지고. 아니 정말 아주 독하게 조지면요. 그땐 줍니다. 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광고를 이 신문 독자들에게 자기 회사를 알리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신문을 길들일 목적인 거야. 그렇죠. 야, 너희들 뭐 우리 비판해도 좋은데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니까 100을 비판할 걸 한 40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일종의 광고 효과라면 광고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저희 미디어오늘에도 광고를 여러 번 줬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 한번 그 김용철 변호사 파문 이후에 예. 그때부터 완전히 그렇게 됐습니다, 관계가. 예. 근데 저는 예. 이번 경향신문 거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첫 예. 번째, 이 필진의 원고가 예. 인터넷이나 지면에 노출되기 전에 네. 광고국에서 필진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네.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빼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은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죠. 경향신문 편집국이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편집국 지금 움직임은 어때요? 편집국에서는 조금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됐더만요, 보니까. 예. 몇 가지 문제가 이렇게 돼서 예. 이번 사안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게 된 케이스인데 예.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이런 그 기사가 나가게 되면 예. 경향 너희들도 별거 없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저도 좀 찔리는 게 예. 제가 경향신문을 좀 오랫동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신문을 계속 안 보게 됩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보고 뭐 이러니까. 예. 그래서 보다가 끊었습니다. 예. 근데 한 달 전에 네. 경향신문이 어려우니까 예. 좀 봐달라. 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 조금
좀 정비가 되면은 예. 그때 하겠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예.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예. 경향신문 니네들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건 뭐 비판하고 이런 건 필요한데 예. 경향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경향신문과 같은 이 국민 TV도 마찬가지고요. 예. 경향신문 한겨레라든가 시사인이라든가 국민 TV, 예. 뭐 미디어오늘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신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예. 많이 봐주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경향신문은 나름 뭐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뭐 독자 수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조중동에 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편집국이 예. 광고국 쪽의 그런 입김이라든가 영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구 노력이 굉장히 좀 편집국 구성원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예. 저는 그 경향신문이 건강하게 좀 앞으로 언론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예. 경향신문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면서 비판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네, 안타깝죠. 오늘 보니까 뭐 머니투데이인가 인턴 기자가 이부진의 선행 그 기사는 정말 이건희의 무슨 어록.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다 남겼죠. 니조랄이라고. 예. 그렇죠. 니조랄이다. 니조랄. 예. 얼마 전에 어떤 극우 인터넷 신문은 또 하나의 약속과 관련한 기사를 실었다고 삼성의 간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잘못했다. 사과드린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예, 이거 정치 권력 바꾸면 뭐해? 심판받지 않는 이미 권력이 삼성이라는 탐욕적 제국의 힘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진보 언론에까지 말이죠. 네. 예, 삼성 견제해야 합니다. 견제해야 되고요. 예. 조금 진보 언론들도 예. 삼성에 대한 어떤 견제나 날이 약해진 건 아닌지도 예. 한번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예. 그런 자성을 바탕으로 독자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예. 독자들이 진심 어린 손을 건네는 법이죠. 예, 23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민카페에서 탐욕의 제국이라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